자, 근데 오늘 내가 좋아하는 용민 씨가 오래니까 왔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있을 거 아니요. 네네. 기회를 못 잡고 있어 지금.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저기 사실 이 얘기로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선배님. 지금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그렇죠. 빌드업. 조국 사태 이후로 아까 조국 얘기 했잖아요. CBS가 좀 이상해졌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니까. 뭐예요, 선배님? 그러니까 지금 다 정신이 없잖아요. 네.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없는 일이 있으니까 사실 관심들을 안 갖는데 네. 나는 이번에 조국 판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조국 판결. 예.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지지하건 말건 그건 상관없는 일이야. 네. 우리가 조국이 이 검찰한테 법망에 걸려둔 기소 내용을 다 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장학금을 받았다고? 아니, 그 대학 교수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걸 뇌물로 얘기해버리면 국힘당은 다 뭐 걸릴 거야. 소멸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인데 관용차 몰았다고 관용차에다가 6천만 원 그렇지. 매겨서 예. 부정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예. 이게 뭐 어제 오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검사들이 지네 눈에 죽이고 싶은 놈의 마음대로 죽이는 그런 건데 그 중에도 특별히 조국 건은 이재명과 더불어 정확히 뭐야? 윤석열이라는 검사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여진 그렇지. 도구여서 희생 재물이었지. 이것은 정치 재판이었어. 그래. 예. 근데 윤석열 치하에서는 그 부당한 일도 꼼짝없이 당했어. 예. 근데 지금 보세요. 내란 수괴가 돼 있잖아. 네. 네. 그러면 대법원에 앉아있는 들 있잖아. 네. 판사라고 하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들 있잖아. 네. 얘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나? 아니면 그냥 외계인인가? 이들이 검사로 인해서 귀소돼서 재판정에 온 지금까지의 과정의 사회적 맥락을 모르나? 알지만 보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은 아니, 그러면 뭘 했어야 되냐고. 이 새끼들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대법관인지 하는 들은 네. 그러면 최소한 판결을 유예했어야 그렇지. 맞는 거 아니야. 그 요청을 했었어, 또. 했었어, 요청을. 내란이 진행된 내란 수계에 의해서 이게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면 최소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러면 얼굴 봐준다면 판결을 유예하거나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돼? 공소 기각. 그렇지. 이 일은 판사 즉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를 했어야 맞는 일이라고. 저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 한마디 더 하고 이 상식이 통용돼야 예. 이재명 대표 갖고 시간 싸움 안 한다고. 그렇지. 예. 에? 맞아요. 예. 그래 윤석열 탄핵을 3개월 6개월 늦춰도 상관없어 해도 된다고. 이것들 뿌리 뽑으려고. 예. 다들 왜 마음이 조급해. 예. 저것들한테 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예. 윤석열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에 이재명이를 사법으로 이제 얽어맨 다음에 출마 금지 못하면 꼼짝 못한다. 이게 저들의 유일무이한 계획이고 사법부에 있는 그 계획은 얼마든지 거기에 호응할 준비가 돼 있잖아. 그렇죠. 예. 우리는 정치 재판 몰라요. 기소장에 써 있는 거 딱 보고 그 기소장대로 6개월 때려요, 2년 때려요, 5년 때려요. 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 그렇습니다. 아유, 예. 그럼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조국 건에 대해서 길길이 뛰었어야 된다고, 길길이. 그러니까 계엄 때문에 정신들이 없어서 그런 건 뭐 아는데 조국 건에서 이미 그걸 공론화 시켜서 예. 조국, 최강욱, 이재명 이 세 사람의 정치 재판에 대해서는 네.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네. 정치 재판이므로 예. 정확히는 정치 보복에 의한 재판이므로 판결을 유예합니다를 대법원이 공표를 해주거나 네. 더 어느 시점에 가면 공소기각을 하거나라는 결정을 내려야 소위 이게 사회 정의가 서는 거지. 윤석열이란 자의 정치 야심 획득을 정치 야심 성취를 위해서 쓰여진 도구로서의 이놈의 기소와 재판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냐고.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을 싫어해도 상관없고 조국을 미워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과 예. 사회적 정의는 지켜줘야 돼서 필요한 일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이가 들어가니까 조국 본인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가겠습니다. 사람들도 엉엉 울기만 하고 대중들은 관심도 없고. 또 하나의 지문미가 됐어요. 또 이게- 하나의 젖자사가 됐어. 그러니까 조국이 이렇게 들어가면 몇 달 있다가 예. 저들의 트릭 때문에 이재명도 무슨 뭐 많이도 안 때릴까? 대법원 확정 벌금 110만 원. 그렇지. 100만 원만 넘으면은 예, 그걸로 이제 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래갖고 건데. 우리는 대통령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판결에 대해서는 엄청 흥분해야 될 일인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래. 또 조국 씨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더라고. 원래 있었는데 저번 보궐선거 때 이제 예. 단단히 틀어져 갖고. 근데 예. 그러지 좀 말자고. 예. 이게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질서가 지금 완전히 현재 뭉개진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과도 정권의 폐악질이라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같은 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목청 높일 전형적 사건인데 네. 방치하고 저는 사실은 그 오늘인가 어젠가 사법부에서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판사도 잡아가두려고 했다. 그 이재명 무죄는 김동연 판사, 김동연 판사. 그 판사의 위치 추적을 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너무 뭐랄까 격분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감 정도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기 판사 사찰건 때문에 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때 아, 징계위원회 그렇죠. 회부를 낼 때도 그때 그냥 판사회의 열렸는데 예. 뭐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점잖으신 거야 다들. 그러니까 안방을 뒤지는데. 눈앞에 보이는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법원을 잘 모르니까 판사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 판결은 너무 사실 사법부가 이젠 국민들과 함께 각성을 해서 이 검찰이 집어삼킨 한국 정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너무 컸어요. 예, 무망했고. 아니 예. 근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김갑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신다면서 우리 김성희님이나 최정은님이나 빗소리님이나 이재훈님이나 뻥 뚫리는 말씀해 주신다고.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조차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야. 맞아요.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다지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 조국 쳐내면 다음이 이재명이다. 이재명만 달리 취급해달래?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해서 120만 원 벌금 먹고 대통령 못 나오고 그러면 대안이 누구지? 이러고 있을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적어도 사법부보다 위에 있는 단 하나의 게 뭐야? 국민이죠, 국민들의 국민. 선택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선급의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많은 그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선거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해결을 할 일이지 사법부에 앉아있는 그 판사들 대법관들이 그 임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네. 왜냐하면 법 적용이 너무 웃기는 게 많잖아.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무슨 김건희가 300만 원은 아무 일도 아니고 조국 딸 200만 원 뇌물은 징역 뭐 2년거리가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치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게끔 기회를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미국 아니었어. 예. 트럼프가 열 몇 개의 범죄 혐의가 있는데 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판단해라 해갖고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 그 한성진 판사에 의해서 네. 유죄 판결 났을 때 제가 그때 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 시기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얘기를 민주당이 못해요. 왜 그러겠어. 당사자니까 나봐달라고 정의롭게 주장하는 거냐라고 방금 비웃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군들이. 예, 맞습니다. 유튜브 매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법부 맹성을 촉구한다. 검찰이 부당한 정치적 야심으로 기소한 이 정치 사건 더구나 조국 이재명쯤 되면 다 대통령이 될 급수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임의적 판단해서 안 된다. 기소를 유예하고 선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 주장을 목청 높여서
좀 뭔가 여론에 압박을 해줘야 나중에 민주당도 그걸 법제화하든 어떻게 해서든 의회에서 풀어내죠. 선거법에서 예를 들면 당선 무효 이걸 네. 없애자. 네. 그리고 피선거권 제한 없애자. 아울러 천문학적 배상액 없애자. 요 세 개만 이렇게 관철이 되면은 더 이상 검찰이 법원이 국민 주권주의 머리 위에 앉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뭔 범죄가 있다 그러면은 공보에다 싣도록 하고 뭐 판결이 나왔다 그 공보에다 싣도록 하고요. 네. 지금 하듯이 예. 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공보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건 문재인 시민들이 정부- 알아서 걸리도록. 내가 문통을 자꾸 비난하니까들 너무 반대 공격을 받는데 문통 때 출마 제한 뭐 5대 원칙 음주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영역은 뭐냐면 기존 룰을 창조적으로 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보면 생양아치 같은 놈이 막 굉장히 중요한 정책, 심지어 뭐 이상한 놈이 총리도 하고 그래. 그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공부 잘하는 얌전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격 조건이 하나도 안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 네. 하나도 안 걸리는 총리도 있고 하나도 안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한 거야. 이재명 정과 사범이 다 어디에서 온 거야. 인권 변호사 하다가 치고받고 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직자 있죠. 공무원들 예. 또는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실을 엄격하게 따지는 공직자 윤리가 필요해. 그런 사람이래야. 근데 선출직은 훨씬 느슨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엔 온갖 더러운 진흙밭과 똥밭을 헤치면서 그걸 좀 낫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과정에서 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리더도 있고 전과가 많이 쌓인 리더도 있는 거고 네.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국민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이제 비위가 있으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지 공격도 하지. 그렇죠. 예. 근데 미리 선거 출마 제한을 둬갖고 국민 선택권을 음주 때문에 못하게 하고 무슨 뭐 때문에 못하게 하고 학력 허위 기재 때문에 못하게 하고 그건 다 밝혀갖고 더구나 우리나라가 무슨 지식 수준이 중저리 인구 대다할 수 있는 나라냐고 대졸자가 80%가 넘는 나라야. 글자 못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라고. 그렇지. 예. 근데 이게 거꾸로 역행을 돼서 정치인에다가 윤리잣대를 그냥 점점 더 강화를 시켜온 거야.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그랬어요. 제일 그래서 심했어 문재인 정부 그 때가. 양반이 그래서 발탁한 인사들 보면 되게 학자들. 털어서 이렇게 기스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아놓고 그 착한 사람들 뽑아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악마들한테 먹힌 거 아니야. 예. 예. 이낙연이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 예. 우리 당의 전과자가 전과. 절반입니다. 이 개새끼가 본인도 전과가 있더만. 그 보니까. 전과가 다 뭐냐고. 민주화운동. 운동하다가 한몫 간걸 갖고 전과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난들 뭐 정치를 알갔수? 인생을 살아서 나 국문과 나왔고 나 시인이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살면서 체득한 게 있다고. 네. 인간사의 이 복잡 다단함을 다른 형태로 풀어내는 게 정치야. 그렇지. 예. 창조적으로. 예. 거기에는 손에 똥 하나도 안 묻힌 고결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갖고 고급한 언어로 고담 중론을 하는 세계여서는 안 된다고. 많은 수의 전사들이 피 흘리고 뭐 이러는 그런 곳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김광석 선생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생각 든 게 아니 윤석열 좋다고 찍었던 사람들 보면 평생 검사했고 뭐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들이댔고 저 사람은 법을 만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스스로 엄격하고 청렴하고 손에 똥 하나 묻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표를 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어떤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그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치 자금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둔 거는 그건 맞아. 네. 이 공영제로 한 게 남경필이 예. 오세훈이 오세훈이가 예. 그래서 자기 돈 쓰던 시절에는요 그냥
정말 부패 덩어리야. 사당 오락에서 40억 쓰면 떨어지고 50억 쓰면 붙는다 그래갖고 사당호. 4년 내내 뿌린 돈 3배로 걷고 5배로 걷는 과정이니까 이게 회수하지. 의원이 아닌 시절이 이제 있었지. 부패하던 그래서 시절. 예. 선거 공영제로 하니까 이건 매우 훌륭하지만 그 외에는 그 개인의 행실 지지고 볶고하는데 이 인생살이는 복잡한 거야. 내가 맨날 매불쇼서 욕먹는 게 뭐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옛날 비위사실 캐졌을 때 그 사람들 옹호해갖고. 네. 뭔가 넘치는 놈들은 살면서 좀 그래. 그치. 어디가 이상해.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직업 때문에 알게 된 피아니스트니 내 직업 네. 때문에 알게 되는 예술가들이니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미친놈들이거나 나쁜 놈들이거나 이상한 놈들이야. 기본적으로 광인적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남의 좋은 소리 듣질 못해. 네. 그렇게 좀 이상해야 뭘 하니까. 근데 정치는 이제 유권자 사랑도 받아야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도 갖추고 그 필요하지. 그런데 그 제한을 거의 성인의 경주까지 좁혀버리면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엘리트만 하게 되고. 예. 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